수영할 때 발차기를 더 크고 세게 한다면 나의 수영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킥을 할 때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금방 체력을 다 써버린 적은요? 저도 초반엔 제 팔과 다리를 배운 대로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또 체력이 약해서 남들보다 숨이 많이 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니 수영 실력이 늘고 있는 그런 큰 방향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방법론처럼 있더라고요. 수영도 기술이고 몸으로 연습하는 운동이잖아요. 결국 더 좋은 자세를 알고 또 계속 연습을 하면 적은 힘으로도 물살을 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 맞는 자세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에서 킥을 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맞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자유형 발차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더 좋은 자세로 연습을 해본다면 분명 앞으로 쭉쭉 나가는 발차기를 하면서 더 편하고 재밌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발차기를 너무 크게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발차기를 크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수영의 발차기 동작을 무엇을 위해 할까요? 먼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속도를 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최대한 작은 에너지로, 즉 몸이 힘들지 않으면서 물에서 빠르게 헤엄치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왜 발차기를 크게 하면 안 될까요? 발차기를 위아래로 크게 하면 많은 물을 밀어낸과 동시에 물의 저항을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게 되겠죠. 결국 물의 저항을 조금 받고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양발을 너무 크게 위아래로 벌리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자유형을 하면서 몸의 유선형 라인이 익숙하지 않아 발차기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무릎으로 발차기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큰 발차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킥을 할 때는 양쪽 다리를 최대한 서로 붙여서 공간을 줄이고 발등으로 발끝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해주세요. 또 팁을 드리자면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크게 차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코어와 엉덩이에 더 힘을 주고 다리 그리고 발끝을 부드럽게 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엇보다도 물에 저항하는 느낌이 아닌 몸의 긴장을 풀고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발차기가 큰 분들은 조금씩 폭을 한번 꼭 줄여보세요. 두 번째 실수는 발이 물 밖으로 나오고 킥을 하는 실수인데요. 발을 위아래로 발차기를 하면서 물이 많이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발이 물 밖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 무릎으로 발차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다리 자세를 체크해야 합니다. 물 밖으로까지 발목이나 발등이 나온 채로 발차기를 한다면 물 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데요. 한번 먼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내가 자유형을 하면서 뭔가 소리가 크고 물이 많이 튀는 것 같다. 또 두 번째는 허벅지는 아래로 내려오고 무릎으로 발차기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킥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발이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태로 킥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하체가 물과 리듬을 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뻣뻣하고 비효율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릎을 크게 구부리지 않고 쭉 뻗은 내 다리가 물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발목이 경직되어서 힘을 주고 킥을 하는 실수입니다. 아마 발목이 유연하지 않다면 나의 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좀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나의 발목이 유연하지 않아서 브레이크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발차기를 할 때 발목으로 물을 지그시 눌러준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발목을 쭉 늘리지 않고 기역자로 꺾어질수록 물에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데요. 오리발의 지느러미가 강력한 속도를 올려주는 것처럼요. 발목이 뻣뻣하면 물을 제대로 밀어낼 수 없고
추진력이 그만큼 약해집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몸이 가라앉거나 뒤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발목을 유연하게 발끝을 길게 뻗어 물을 밀어내면서 킥을 한다면 앞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짧은 오리발로 발목을 핀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서 킥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목을 유연하게 물에서 차는 연습을 수영 전에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요. 이전 영상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수직 물차기 연습입니다. 수영장 바닥에 걸터 앉아서 수면에서 물을 가볍게 차주어도 좋고요. 물 밖보단 물속에서 꼭 움직이는 연습으로 발목을 풀어주세요. 유연성은 꾸준히 한다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하는 자유형 킥을 위한 드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자유형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 드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연습법이라고 합니다. 영어 드릴에서 왔고 원래는 군사훈련에서 반복적인 훈련 또는 연습을 뜻하는 그 언어로 사용했다고 해요. 수영에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이유는 특정 기술이나 동작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팔 돌리기, 킥 연습, 그리고 호흡 등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릴은 3번 스트로크 후 6번 킥입니다. 자유형 팔 돌리기를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째에서 옆으로 균형을 잡은 후 6번 발차기를 해주는 연습입니다. 6번 발차기를 하는 동안에 뻗은 팔은 쭉 앞으로 뻗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다른 팔은 허벅지로 붙여 균형을 같이 잡아주세요. 발차기를 6번 하는 동안 자세와 킥의 리듬을 익혀보는 연습이에요. 자, 시선도 바닥으로 최대한 고정하고 집중을 해보세요. 킥은 앞서 말한 다리와 발의 좋은 자세도 있지만 코어와 엉덩이의 근력 그리고 유선형 라인의 균형까지 모두 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킥의 부분 연습으로 우리의 자세들을 몸에 익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실수 첫 번째로는 발차기를 너무 크게 하는 것이었죠.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크게 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코어와 엉덩이에 더 힘을 주고 다리 그리고 발끝은 부드럽게 발차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실수는 발이 물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킥을 하는 거였는데요. 무릎을 크게 구부리지 않고 쭉 뻗은 내 다리가 물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는 발목이 경직되어서 힘을 주고 킥을 하는 실수였는데요. 발목을 유연하게 발끝을 길게 뻗어서 물을 밀어내면서 킥을 해주세요. 자, 연습 방법은 3번 스트로크 후 6번의 킥 있었죠. 자유형 팔 돌리기를 오른쪽이나 왼쪽 1번, 2번, 3번째에서 옆으로 균형을 잡은 후 6번 발차기를 해주는 연습입니다. 6번 발차기를 하는 동안에 뻗은 팔은 쭉 앞으로 뻗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다른 팔은 허벅지로 붙여서 균형을 같이 잡아주세요. 초반에 하는 실수나 자세의 어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실수들을 차근차근 교정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분명 우리의 킥 동작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체력도 좋아져서 수영이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왜 수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는 영법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어느 날은 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고 싶지 않아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죠.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은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에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는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못하던 자유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동기부여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미션과 달성하시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